안녕하,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21강 염색체와 유전자입니다. 염색체는 세포 안에 있으며 유전물질인 DNA가 포함된 구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중나선 구조인 DNA는 히스톤 단백질에 2번 감겨 세포 안에 존재하는데 이 구조를 바로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염색체는 많은 수의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와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로 구분하여 보자면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가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되고 특히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에는 DNA가 복제되는데요. 염색사 상태에서는 히스톤 단백질에 묶여있는 DNA만 풀면 쉽게 복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염색사 상태로 존재합니다. 반면 세포 분열 때에는 유전물질의 이동과 분리가 쉬워야 하는데요. 따라서 염색사가 더욱더 응축한 염색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기존의 DNA 한 가닥과 복제된 DNA 한 가닥이 동원체 부위라는 잘록한 부분에서 서로 붙어 있는데요. 따라서 세포 분열 전기나 중기에 해당되는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염색체가 X자 모양으로 관찰되며 각각의 가닥은 분신처럼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X자 모양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진 염색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원체에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부착되는 곳이기도 하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NA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NA는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로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며 이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DNA는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결합하여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 모양으로 꼬인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DNA에 포함된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4종류의 염기 배열 순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유전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는 25,000개 이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염색체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있는 경우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전자들은 교차나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포가 분열할 때 함께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상동염색체와 대립유전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상동염색체는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 쌍을 이루는 염색체입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염색체라고 하는데요. 상동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없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감수분열에서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하는 염색체들도 상동염색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 예로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립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쌍꺼풀 대립유전자는 라지 D로, 외꺼풀 대립유전자는 스몰 D로 표현되는데 상동염색체는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대립유전자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반면 염색분체는 유전 정보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람은 쌍꺼풀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쌍꺼풀 대립유전자인 라지 D와 외꺼풀 대립유전자인 스몰 d를 모두 가지고 있죠. 이때 쌍꺼풀 형질이 표현되고 외꺼풀 형질은
숨겨짐으로 드러나는 쌍꺼풀 대립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외꺼풀 형질은 열성이고 스몰 d는 열성 대립 유전자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함께 존재할 때를 이형 접합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오른쪽 사람은 모두 외꺼풀 대립 유전자인 스몰 d만 가지고 있죠. 대립 유전자가 같을 경우에는 동형 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로 라지 D와 라지 D가 함께 존재할 때도 동형 접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의 개념, 우성과 열성, 이형 접합성과 동형 접합성의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요한 개념 두 번째, 핵형과 핵상인데요. 핵형은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생물은 종에 따라 핵형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침팬지는 4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염색체 수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같은 종의 생물,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성별이 같으면 정상 사람일 경우 핵형이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종의 두 생물은 염색체 수가 같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토끼도 돌고래도 44개의 똑같은 염색체 수를 가지지만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핵형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의 세포에 들어있는 가장 잘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는 체세포 분열 중기 상태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 핵형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성별과 염색체 수의 이상 유무와 염색체 구조의 이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에서 핵형 분석을 할 때는 혈액에서 분리한 백혈구를 이용하여 중기에서 세포 분열을 중지시키고 염색체를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염색체를 크기, 모양, 염색된 띠 등을 이용해 같은 것끼리 묶은 후 크기에 따라 배열하는데요. 이때 같은 것끼리 묶은 이 염색체는 바로 상동 염색체 관계가 되겠죠. 정상 여자의 핵형과 정상 남자의 핵형 분석 사진입니다.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자와 남자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를 바로 상염색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른 구성으로 가지는 염색체,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바로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에서는 X염색체가 Y염색체보다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형 분석을 통해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증후군도 알아낼 수 있고 성염색체가 3개인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염색체의 일부가 절단되어 발생하는 유전 질환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상인데요.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를 핵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도 함께 표현하곤 하는데요. 많은 생물의 경우 체세포는 모든 염색체가 2개씩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때 핵상을 EN으로 표시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은요, 생식세포인데요. 생식세포의 특징은 상동 염색체 중에서 1개씩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솔로로 존재하는데요. 이때 핵상은 N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핵상의 오른쪽에는 염색체 수를 표시하고 이렇게 는 표시를 적어서 핵상과 염색체 수를 함께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데요. 이때 이것은 등호가 아닌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색체 수는 공원체의 수를 세면 되는데요. 이 세포의 염색체는 8개이므로 이에는 8로 표기할 수 있고 이때 절대로 약분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른쪽 생식세포에서도 핵상은
n이며 이때 염색체 수가 4개이므로 n은 4. 두 가지 개념만 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염색체 수는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인 동원체 수와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염색체 수를 파악하기가 쉽고, 두 번째로 이런 모양의 염색체와 X자 모양의 염색체의 차이는 왼쪽은 DNA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제 후에는 DNA가 두 가닥이며 염색분체 두 개로 이루어진 염색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왼쪽 염색체의 DNA 상대량이 1이라면 오른쪽 염색체의 DNA 상대량은 2배가 된다. 다음 강의에서는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